60대 은퇴 후 고정지출이 무서운 이유. 흔히들 은퇴를 하면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가장 큰 재앙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수십 년 세월을 현장에서 구르며 깨달은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노후를 파괴하는 진정한 괴물은 줄어든 수입이 아니라 줄어들지 않는 고정지출인 법입니다. 젊을 때는 강물이 마르면 그저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삶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를 견뎌야 하는 저수지와 같습니다.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는 이유는 물이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밑바닥에 난 구멍으로 물이 계속 새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번듯한 집 한 채와 퇴직금 몇 푼에 안심하며 노후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매달 기계적으로 빠져나가는 통신비와 보험료, 그리고 각종 공과금과 회비는 멈추지 않는 모래시계처럼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생에 안오남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무서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은퇴라는 거친 파도 앞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해 고정지출이라는 족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체면과 관성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했던 지출들이 어떻게 노후의 목을 조이는지 냉정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부 월급이 끊긴 순간 매달 나가는 돈이 칼이 되는 이유. 평생을 전력으로 질주해온 이들에게 은퇴는 안식의 시작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문턱을 넘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평화가 아니라 서늘한 현실의 칼날입니다.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 가장 큰 적을 수입의 중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본질을 보지 못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멈춰버린 수입이 아니라 멈추지 않는 고정지출인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월급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든든한 방패와 같았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어김없이 채워지는 곳간이 있었기에 지출은 그저 공기처럼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조금 과한 소비를 하더라도 다음 달이면 다시 방패가 세워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의 무서움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퇴와 동시에 그 방패는 소멸합니다. 방패가 사라진 빈자리에 남는 것은 나를 향해 나를 세우고 있는 고정지출이라는 이름의 칼날뿐입니다.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수많은 이들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높은 자리에 앉아 기세를 떨치던 이들도 은퇴 후 몇 년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는 이유는 큰 사기를 당해서가 아닙니다. 매달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수백만 원의 고정지출을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있을 때는 미미해 보이던 통신비와 보험료, 그리고 각종 회비와 공과금이 수입이 끊긴 통장에서는 내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는 마치 가뭄이 든 논바닥에 물을 대는 수로와 같습니다. 물이 풍족할 때는 수로가 농사를 돕는 고마운 통로이지만 저수지가 말라갈 때는 가장 먼저 틀어막아야 할 구멍이 됩니다. 들어오는 물길은 막혔는데 나가는 수문이 그대로 열려 있다면 논바닥이 갈라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법입니다. 은퇴 이후의 고정지출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나의 남은 생애를 담보로 잡아먹는 족쇄와 같습니다. 돈은 벌어들일 때보다 지킬 때 그 사람의 진정한 품격과 지혜가 드러납니다. 젊은 시절의 지출은 투자나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나 노후의 고정지출은 오직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돈의 흐름을 방치하는 것은 낭떠러지 앞에서 눈을 감고 걷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기계적으로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알림음이 이제는 나의 안온한 노후를 갉아먹는 경고음으로 들려야 마땅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과거의 풍요로웠던 기억을 지우고 차가운 바닥을 직시하는 일입니다. 내 통장을 뚫고 나가는 구멍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구멍이 얼마나 깊은지 낱낱이 파악해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관성 때문에 끊어내지 못한 고정지출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목을 겨누고 있는 칼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검소함은 가난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노후의 평화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적게 새어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그 돈들이 훗날 병석에서 혹은 노후의 고독 속에서 나를 지켜줄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부. 젊을 때는 몰랐던 고정지출의 무게. 젊은 시절의 경제활동은 마치 산에 오르는 기세와 같습니다. 숨이 조금 차더라도 뒤에서 밀어주는 소득이라는 바람이 있기에 짐의 무게를 크게 느끼지 못하고 걸어가는 법입니다. 그때는 매달 빠져나가는 몇십만 원의 돈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정도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퇴라는 정상에 서서 내려가는 길을 마주할 때 비로소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짐이 바로 우리가 무심히 방치했던 고정지출의 무게인 것입니다. 세월의 이치를 겪으며 수많은 이의 노후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유독 기억에 남는 이가 있습니다. 현직 시절에 상당한 연봉을 받았고 퇴직금 또한 남부럽지 않게 챙겼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자산 규모만 믿고 젊었을 때 유지하던 생활 수준을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대형 세단의 유지비와 비싼 보험료 그리고 각종 사교, 모임의 회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어오는 돈이 없어도 가진 돈이 많으니 한참은 버틸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통장의 바닥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고정지출은 단순한 산술적인 뺄셈이 아니라 가속도가 붙는 추락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보며 깨달은 이치는 명확합니다. 고정지출은 마치 배 밑바닥에 생긴 작은 구멍과 같습니다. 배에 짐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구멍으로 들어오는 물이 잘 보이지 않지만 짐을 덜어내고 배가 가벼워지기 시작하면 물이 차오르는 속도는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젊을 때는 수입이라는 펌프가 들어오는 물을 계속해서 퍼냈기에 배가 뜨는데 문제가 없었으나 은퇴 후 펌프가 멈추는 순간 그 작은 구멍은 배를 침몰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통장이 마르는 속도는 우리가 계산기로 두드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며 이는 사람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결국 잘못된 투자나 선택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악순환의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현실을 냉정하게 계산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을 단순히 한 달치로만 보지 마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이 나간다면 그것은 1년에 1200만 원이며 10년이면 1억 2천만 원이라는 거액이 됩니다. 은퇴 후 30년을 더 살아야 한다면 3억 6천만 원이라는 자산이 고정지출만으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젊을 때는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고정지출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내 통장의 마력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이 내 전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고 그것이 0으로 수렴하는 시간을 냉정하게 따져 보십시오. 줄일 수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줄여야 합니다.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지면 줄이겠다는 생각은 이미 배가 가라앉은 뒤에 물을 퍼내겠다는 어리석음과 같습니다. 지출의 무게를 줄여야만 비로소 은퇴라는 긴 내리막길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내려갈 수 있는 법입니다. 3부. 자녀 독립 후에도 줄어들지 않는 지출의 함정. 자녀가 장성하여 가정을 꾸리거나 제 앞가림을 시작하면 부모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비로소 내려질 것이라 믿으며 평생을 버텨온 분들이 많습니다. 양육비와 학비라는 거대한 파도가 지나갔으니 이제는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이 찾아올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자녀는 몸을 떠났으나 부모의 통장에는 여전히 그들의 흔적이 고정지출이라는 이름의 흉터로 남아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은퇴 후 자산관리에 있어 가장 치명적이고도 슬픈 함정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부모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가 번듯한 직장에 다니고 결혼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의 보험료를 대신 내주거나 통신비를 챙겨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손주들의 학원비나 간식비까지 도맡으며 자신의 노후 자금을 헐어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부모의 정이라 부르지만 냉정하게 말해 이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몰락하는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자녀를 위해 비워두었던 방을 치우지 못하고 큰 집을 그대로 유지하며 매달 나가는 높은 관리비와 세금을 감당하는 것 또한 자녀 독립 후에도 지출이 줄어들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연의 이치를 살펴보면 새들은 새끼가 자라날 갯짓이 당당해지면 가차없이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것이 새끼가 강해지는 유일한 길이며 어미가 생명을 보존하는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다 자란 나무가 제 뿌리를 깊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체가 수분을 나누어 주려 한다면 결국 모체인 나무의 몸통이 먼저 썩어 문드러지는 법입니다. 자녀를 독립시켰다면 부모의 경제적 역할 또한 명확히 종결되어야 마땅합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지출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의 자립 의지를 꺾어버리는 독이 될 뿐입니다. 이제는 내리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가려진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에게 가는 작은 지출 하나하나를 낱낱이 찾아내어 과감하게 단절하십시오. 명절이나 생신 때만 찾아오는 빈방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주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 그 또한 정리해야 할 대상입니다. 집의 규모를 줄이고 자녀를 위해 할애했던 예산을 나의 생존을 위한 자금으로 돌려야 합니다. 부모로서의 도리는 이미 자녀를 성인으로 키워낸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는 나의 남은 생을 지켜줄 방패를 단단히 수리해야 할 시기입니다. 자녀의 독립은 곧 부모의 경제적 해방을 의미해야 합니다. 지출의 함정에서 벗어나 나의 곳간을 굳게 닫는 결단만이 품격 있는 노후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자녀가 스스로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기회를 빼앗지 마시고 이제는 오로지 자신을 위한 삶의 무게를 지탱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4부. 체면과 습관이 만든 고정지출. 평생을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위해 분투해온 이들에게 은퇴는 단순한 직업의 중단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많은 이들이 직함을 내려놓은 뒤에도 과거의 화려했던 시절의 그림자를 놓지 못해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왕년에 내가 누구였는데
하는 자존심은 노후의 곳간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존벌레가 됩니다. 남들에게 비치는 나의 모습이 초라해질까 두려워 끊어내지 못하는 각종 회비와 품위, 유지비는 결국 나의 생존을 위협하는 도구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세상의 이치를 살피며 수많은 이들의 몰락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 대기업의 임원을 지냈던 한 지인은 은퇴 후에도 고가의 대형 세단을 유지하고 이름난 골프 모임을 전전하며 과거의 기세를 유지하려 애를 썼습니다. 그는 친구들 사이에서 여전히 통 큰 사람으로 불리기를 원했고 모임이 끝날 때마다 계산대에 먼저 서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렸던 대접은 그의 인품이 아니라 그가 지불한 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가 더 이상 계산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그토록 공들였던 인간관계는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감당하기 힘든 카드 고지서뿐이었습니다.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지불했던 그 많은 고정 지출이 사실은 자신의 수위를 짜는 비용이었음을 그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무릇 자연의 섭리를 보면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는 가장 먼저 자신의 잎사귀를 스스로 떨어뜨립니다. 화려했던 잎을 미련 없이 버려야만 혹독한 추위 속에서 수분을 보존하고 뿌리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나무가 과거에 무성했던 잎이 아까워 끝까지 움켜쥐고 있다면 그 잎들은 얼음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가지를 부러뜨려 결국 나무 전체를 고사하게 만들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 또한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지위나 습관이라는 잎사귀를 과감히 털어내지 못하면 그 무게가 노후라는 겨울을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비싼 차나 값비싼 식사 대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을 정확히 알고 절제하는 단단한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이제는 허례허식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벗어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매달 관성적으로 참여하는 각종 동창회나 사교 모임의 명단을 펼쳐놓고 냉정하게 선별하십시오. 나를 존중해주는 진정한 인연은 내가 비싼 밥을 사지 않아도 곁을 지켜주는 법입니다. 불필요한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매달 지출하는 고정 비용을 과감히 삭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가의 차량을 정리하고 실속 있는 이동 수단을 선택하며 과도한 품위 유지비를 식탁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처사입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하지만 잘못된 소비 습관은 노후를 파괴하는 적일 뿐입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아무런 문제 없이 돌아가며 남들은 생각보다 나의 형편에 큰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남의 시선에 저당 잡힌 지출을 멈추고 오로지 나의 평안과 생존을 위한 지출로 재편하십시오. 체면이라는 가짜 명예를 버릴 때 비로소 노후의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이 시작되는 것임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텅 빈 곳간을 화려한 문으로 가리려 애쓰지 마시고 이제는 내실을 다져 차가운 겨울을 이겨낼 준비를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5부 건강 악화와 함께 늘어나는 필수 지출의 공. 많은 이들이 은퇴 후에는 사회활동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돈 쓸 일도 줄어들 것이라 낙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월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흐르며 신체는 마치 수십 년을 굴린 낡은 기계처럼 여기저기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내가 즐거움을 위해 선택하는 지출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강제로 지불해야 하는 형벌과 같은 고정 지출이 됩니다. 젊을 때의 병원비는 잠시 스쳐가는 비용이지만 노후의 의료비는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 거대한 썰물과 같은 법입니다. 오랜 세월 곁을 지켜본 한 지인의 사례를 떠올려 봅니다. 그는 평소 건강 하나만큼은 타고났다며 자신만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매달 나가는 실손보험료가 아깝다며 이를 해지하고 그 돈으로 생활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그러나 칠순을 넘긴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온 뇌혈관 질환은 그의 노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매달 수반되는 재활 치료비와 약값, 그리고 무엇보다 무거운 간병비는 그가 평생 모아온 자산을 무서운 속도로 집어삼켰습니다. 건강할 때 아꼈던 몇만 원의 보험료가 매달 수백만 원의 고정 지출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낡은 집은 비가 새기 시작할 때 지붕만 덧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둥이 썩고 바닥이 내려앉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며 이를 보수하는 데는 새 집을 짓는 것보다 더 많은 공력이 들어갑니다. 노후의 신체 또한 이와 같습니다. 신체라는 가옥이 노후화될수록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이는 내 의지로 멈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밥은 굶어도 약은 끊을 수 없고 몸이 거동하기 힘들면 누군가의 손길을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은퇴 후 마주할 냉혹한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건강관리를 단순한 자기개발이 아니라 가장 수익률 높은 재무 전략으로 인식해야 마땅합니다. 지금 당장 검증되지 않은 비싼 건강보조식품에 쏟아붓는 돈을 정리하십시오. 대신 규칙적인 식단과 하루 1시간의 걷기를 통해 신체라는 기초 자산을 보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현재 가입된 보험이 노후의 거대한 질병을 실질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검토하고 불필요한 소액 특약은 과감히 정리하여
지출의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자유와 인간의 존엄마저 고정지출이라는 감옥에 가두는 일입니다. 병석에 누워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큼 비참한 노후는 없습니다. 신체가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지출의 우선순위를 자신의 건강, 체력을 다지는 데 두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노후의 가장 무서운 적이라 할 수 있는 의료 고정지출을 최소화하고 평안한 여생을 보장받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6부. 고정지출을 줄이지 못하면 맞이하는 70대의 현실. 많은 이들이 60대를 은퇴의 시작이라 여기며 여전히 무언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충분하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70대라는 산맥을 넘어서는 순간 깨닫게 되는 진실은 참으로 냉혹합니다. 60대에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한 고정지출은 70대에 이르러 단순한 경제적 부담을 넘어 삶의 존엄을 갉아먹는 거대한 늪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때는 이미 기력도 판단력도 젊은 시절 같지 않기에 잘못된 물길을 바로잡고 싶어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의 끝자락에서 고군분투하는 수많은 노년을 지켜보았습니다. 한때는 남부러울 것 없는 자산을 가졌으나 70대에 접어들어 기초연금조차 카드 대금과 공과금으로 고스란히 빼앗기는 이들의 뒷모습은 참으로 처량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누렸던 생활 수준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와 각종 보험료를 지불하기 위해 정작 하루 세끼 식사의 질을 낮추는 선택을 합니다. 체면을 지키려다 속이 텅 비어버린 노후는 결국 사람을 고립시키고 우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친구를 만나 차 한잔 나눌 여유조차 고정지출이라는 괴물에게 상납해버린 70대의 현실은 지옥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무릇샘물은 솟아나는 양보다 퍼내는 양이 적어야 마를 날이 없는 법입니다. 60대는 아직 고인물이 남아있는 시기라 착각하기 쉬우나 70대는 샘 자체가 말라가는 시기입니다. 이때 고정지출이라는 거대한 빨대를 꽂아두고 있다면 그나마 남아있던 생명수와 같은 노후 자금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70대의 고정지출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생의 시간을 강제로 압수당하는 일과 같습니다.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추운 겨울에도 난방비를 걱정하며 이불 속으로 숨어야 하는 현실은 60대의 지출의 구조조정을 단행하지 못한 자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음을 절감해야 합니다. 70대가 되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활조차 힘겨운 상황이 닥치기 전에 스스로의 힘으로 지출의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삶을 단순하게 재편하지 않으면 훗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타인에 의해 삶의 방식이 강제로 결정되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듯 떠나야 하거나 자식 눈치를 보며 한 푼의 용돈에 일희일비하는 비참함을 피하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노후의 승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나가는 돈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자입니다. 70대의 평온은 60대의 냉정한 결단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기억이나 남들의 시선은 과감히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십시오. 오로지 나의 생존과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줄 수 있는 경제적 방어선을 구축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정리하지 못한 고정지출 항목 하나가 10년 뒤 나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마땅합니다. 7부. 지금 당장 손봐야 할 고정지출 항목과 실천 방법. 인생의 긴 여정에서 은퇴라는 고개를 넘었다면 이제는 보찜의 무게를 다시 점검해야 할 시간입니다. 올라올 때 요긴했던 물건도 내려가는 길에는 무릎을 상하게 하는 짐이 될 뿐입니다.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통장을 외면하지 마시고 차가운 이성으로 지출의 목록을 도려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끼는 차원이 아니라 남은 생의 주도권을 다시 찾아오는 신성한 작업인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배우며 만난 한 현자는 은퇴를 선언한 첫날 은행으로 달려가 지난 1년치의 자동이체, 내역을 모두 뽑아들었습니다. 그는 빨간 펜을 들고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항목들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관성적으로 유지해온 종신보험과 혜택도 모른 채 내던 통신사부가 서비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도 가지 않는 사교 모임의 회비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한 달에 무려 80만 원의 구멍을 찾아내어 메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돈일지 모르나 은퇴자에게 80만 원은 자산 3억 원을 예금해 두었을 때 나오는 이자와 맞먹는 가치를 지닙니다. 그는 지출을 줄임으로써 앉은 자리에서 3억 원의 자산을 불린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만든 것입니다. 이치를 따져보면 험한 파도를 넘는 배는 짐을 최소화해야 전복되지 않는 법입니다. 배 안에 가득 찬 화려한 가구와 장식품은 평화로운 항해 때는 즐거움이 되지만 폭풍 우가 몰아칠 때는 배를 가라앉히는 흉기가 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은 언제 불어닥칠지 모르는 폭풍우를 대비하는 항해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장 소중한 생명줄마저 버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가지를 치지 않은 나무는 열매가 부실해지듯 지출의 가지를 치지 않은 노후는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는 법입니다.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로 통신비라는 이름의 거품을 걷어내십시오. 최신 기기나 비싼 요금제는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남겨두고 알뜰 요금제와 같은 실속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로 보험을 재설계하십시오. 이제는 자산을 불리는 보험이 아니라 큰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최소한의 방어막만 남기고 과감히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셋째로 주거 비용의 거품을 직시하십시오. 자녀들이 떠난 빈방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세금과 관리비를 지불하고 있다면 더 작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자동이체, 항목을 일단 정지시킨다는 마음으로 검토하십시오. 내 손으로 직접 이체하지 않는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하나하나의 명분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유지하던 모든 회원권과 모임 또한 진정한 인연만 남기고 정리하십시오. 비워야 비로소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고정지출이라는 낡은 껍데기를 벗겨낼 때 비로소 경제적 자유라는 새살이 돋아나게 됩니다. 노후의 평안은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현명하게 닫았느냐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실전 지혜를 가슴에 새기고 지금 즉시 통장 내역을 펼쳐 드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당신의 남은 30년을 지켜줄 생존의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자신의 곳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법입니다. 당당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위해 오늘의 결단이 훗날 가장 빛나는 지혜였음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